폭염과 가뭄에 도심 가로수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급수차까지 동원됐지만 고사목이 늘고 있습니다. 도내 미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안희정 전 지사 판결이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능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정부와 전북교육청 간의 정책 엇박자가 예상됩니다. 수능 폐지를 주장해온 김교육감 측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폭염이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도심 가로수들도 기력을 잃었는데요. 뿌리가 깊은 나무, 어린 나무 할 것 없이 더위와 가뭄 속에 줄줄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쉼없이 올라오는 아스팔트 옆의 가로수. 여름이면 푸른 잎을 힘껏 펼쳐 보이던 나무들이 올해는 유독 힘이 없고 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잎이 낙엽처럼 짙은 갈색으로 타들어가 있고 나무 한 그루가 그대로 말라 죽은 나무도 보입니다. 천변을 따라 식재된 키가 작은 철쭉들은 보이는 족족 잎이 말라 있어 살짝만 움켜쥐어도 힘없이 바스러집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있지만 살아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활착된 지 오래된 나무도 물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갈변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급수차를 동원해 물을 주고 있지만 최근 한두 차례 내린 소나기 외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단단하게 굳어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전주시는 임대차 등 모두 12대의 급수차를 동원해 매일 100톤이 넘는 물을 주고 있지만 구석구석의 나무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으로선 가로수가 얼마나 죽었는지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위가 지나면은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나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로수 잎을 갉아먹는 병해충인 벚나무 흰불나방의 번식도 왕성해져 가로수들이 이중으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로 미투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도내에서도 잇따라 성추문이 터져나오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당국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박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여성 연극 배우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전북 지역의 미투 운동. 당시 여성 배우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던 극단의 전 대표를 시작으로 전주대 박모 교수 등 도내 연극계에서만 3명의 유력 인사가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극단 대표와 박 교수 등 2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에 혐의가 일부 확인이 돼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마무리 단계라고는 밝혔지만 기소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거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4월달에 송치됐으니까 마무리는 해야죠. 그건 모르죠. 수사 결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수사가 늘어지자 도내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가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당국의 객관적인 태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가해자가 처벌되는 환경을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미투 판결 1호로 주목받은 안 전 지사의 재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도내 미투 사건들의 수사와 처벌 과정에도 또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금 운용에 대한 논란이 우려됩니다.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오늘 서울에서 공청회를 열고 고령화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에서 3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급여제도 개선 등 보완책이 제안되고 서울 사무소 활성화도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입 개편안으로 수능 강화책을 꺼내면서 전북 교육계에는 찬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축소를 주장해온 전북교육청의 경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정부 정책과 마찰도 예상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논란의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수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면서 수능 문제라든가 절대평가 문제를 저희 교육부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북교육청은 당장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줄곧 수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혁신학교 등 공교육 강화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을 나왔기 때문에 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신 절대평가나 고교학점제 역시 차기 정부로 미룸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학교혁신 정책도 제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수능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전북교육청이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공교육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수능 학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교육청의 학력을 바라보는 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수능 확대 정책에 전북교육청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수능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재량 사업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의원들이 관행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폐지 요구가 거세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재량 사업비라는 예산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의원은 5억 원 안팎, 시군의원은 1억 원가량을 주민 수건 사업용으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도 없는 의원들에게 집행까지 편법으로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의 재량껏 그 사업비를 독점해서 독단적 판단 속에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이처럼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면서 리베이트 수수 같은 온갖 비리로 이어졌고 폐지 선언의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량 사업비 비리는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순기능을 살려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제도 개선 노력조차 없이 추경을 통해 꼼수로 재량 사업비를 되살리는 시군의회가 적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물론 유권자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량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근거인 긴급한 예산 수요도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로 얼마든지 감당이 가능합니다. 재량 사업비 없이 많은 지자체들이, 많은 시의회에서, 군의회에서 정상적인 통로, 정상적인 예산 운영 절차를 거쳐도 결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리는 재량 사업비 논란은 당론을 통한 해법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북 도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고 또 지방의회의 결정에 관여를 해야 될 것인지.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되어 온 재량 사업비. 정작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폐지 약속마저 번번이 어기면서 소모적인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 취업자 수는 92만 7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천 명 감소해 고용률이 59.1%에 그쳤습니다. 실업자는 6천 명 늘어난 2만 1천 명으로 집계돼 실업률은 2.2%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의 실직이 많았습니다. 국내 최대 상용차 기지인 전북에 부품업체 집적화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국 대비 도내 화물차와 특장차 업체 비중은 31%에 달하지만 엔진용 부품이나 동력 전달 장치 등 부품업체 비중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의 상용차 업체는 많지만 생산량이 6에서 8만 대 수준으로 적어 부품업체들이 이전을 꺼리기 때문으로 생산 규모 확대가 과제로 분석됐습니다. 제2의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간 새만금 3호 방조제 주변 오토 캠핑장에서 개최됩니다. 미래 도시 새만금을 내세우며 기획된 이번 축제에서 관광객들은
방조제 인근에서 야영을 하며 아바타 설치와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지만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안 34.6도, 전주 34도 등을 기록한 가운데 무주와 장수, 진안에선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낮 기온이 33도 아래로 머물고 아침 최저 기온도 25도 밑으로 떨어져 열대야 현상이 사라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진안구는 하반기에 택시 32대, 25인승 버스 2대를 투입해 12개 중고등학교 학생의 통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학택시의 요금은 5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무료입니다. 전주시는 관내 만 18세에서 34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매월 50만 원씩의 청년 수당을 지급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군산 지역 4개 공원에 진드기와 모기맥의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해충 기피제 분사기가 설치됐습니다. 이로써 은파 호수공원, 월명공원, 청암산, 군봉공원 등에서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지난 시즌 외국 선수 영입 1순위인 인천 전자랜드의 브랜드 브라운과 NBA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시카고 불스에 지명되기도 한 마키스 티그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도내 3개 조합이 조사료 전문단지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익산군산축협과 고창부안축협, 익산조사료 영농조합에서 조사료를 재배하는 1,600헥타르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는 이번에 지정된 3곳을 포함 총 13곳, 8,100헥타르의 조사료 전문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학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폭염으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각 시군 교육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학교 급식소 280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식재료 취급과 수질 관리, 개인 위생 등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